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시 적분 공식이랑 일반적인 코시 적분 공식, 그리고 코시 부등식, 그리고 루이빌 정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시 적분 공식을 먼저 볼게요. 책마다 조금 다른 게 이 코시 적분 공식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일반적인 코시 적분 공식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기서 n이 0일 때 이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이 지금 설명하려는 코시 적분 공식이거든요. 따라서 이 코시 적분 공식을 다루지 않고 그냥 바로 일반적인 코시 적분 공식을 배우고 그냥 얘를 코시 적분 공식이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다. 어찌됐던 코시 적분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식 자체로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포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선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C와 F라고 하는 것이 C와 그 안쪽 D에서 해석적이래요. 이 내부에서만 해석적일 뿐만 아니라 경로 C, 이 경로 C 자체에서도 해석적입니다. 여기서 해석적이라는 말은 여기 경로 C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주변에서 그 근방에서도 해석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로 C를 포함한 이 열린 근방 전체에서 해석적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어찌됐던 C와 그 안쪽 내부에서도 해석적인 함수, 중요한 조건이고요. 이때 이 C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 4점을 하나 잡습니다. Z0라고 하는 것을 하나 잡아요. 근데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한 거예요. FZ0. 근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선적분을 하는 겁니다. 경로 C를 따라서 Z-Z0분의 FZ, 이 값을 경로 C를 따라서 선적분하면 되더라. 증명에 앞서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선적분을 할 때 그냥 경로 C를 따라서 이 외곽 주변의 정보를 따라서 선적분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내부의 값이 나왔어요. 외곽의 정보,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선적분했더니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소함수에서는요, 주변 정보를 알면요, 내부의 값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그것이 이 코시 적분 공식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겉에 있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속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C와 C 내부에서 해석적이고요. 이 C를 따라서 선적분하려고 하는데 경로 변경의 원리를 쓰려고 합니다. 반지름이 R인 Z0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이 경로 C', 이 C'을 가지고 경로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경로 변경을 해도 이 값이나 이 값은 같아지는 거죠. 지금 아이디어가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라는 것을 뭘로 보이려고 하냐면 두 개의 차가, 이거 두 개의 차가 0이더라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때 잠시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의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로가 C'이니까 Z라고 하는 것은 Z0 플러스 R2I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쵸? 따라서 Z 자리에 이 식을 넣어요. 그래서 넣으면 Z0 플러스 R2I 세타 승이 될 거고 빼기 Z0. 그리고 DZ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RI 2의 I 세타 승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DZ 자리에 이 식이 옵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R이 없어지고요. I 세타 승도 없어져요. 따라서 남은 건 뭐가 남습니까? 0에서 2파이까지 I D 세타가 남을 거기 때문에 2파이 i만 남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파이 i가 되는구나. 그럼 본격적으로 이거 두 개의 차가 0이 된다라는 걸 보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2파이 i FZ0 여기서 2파이 i라고 하는 것이 방금 뭐랑 같다고 했냐면 이 식이랑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2파이 i 자리에 이 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을 정돈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식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는요. 그냥 이 식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랑 같아지죠. 그러면 ML 부등식을 써서 피적분 함수의 최대값, 절대값의 최대값,
곱하기 경로의 길이 2파이 r ml 부등식을 쓰면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이 식은요, r이 한없이 작아져도 성립해야 되는 식이잖아요. 근데 r이 한없이 작아지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해요. 따라서 이 절대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절대값이 0이면 알맹이가 0이죠. 따라서 이 적분값이 2파이 i 곱하기 fz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시 적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1차식이었는데 일반적인 n차식이 오는 게 일반적인 코시 적분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코시 적분 공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랑 달라진 게 있다면 우선 이 식으로 공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n이 안 오고 n 플러스 1이 왔는데요. 이제는 1차식이 아니라 n 플러스 1차식이 왔어요. 그랬더니 n 팩토리얼 분의 그리고 g를 n번 미분한 거. 아까는 함수가 f였는데 지금은 g라고 적은 것밖에 달라진 게 없고요. 분모가 1차식이 아니라 n 플러스 1차식이 왔을 때 n 팩토리얼 분의 g를 n번 미분한 게 오더라. 그리고 함수값은 뭐? 아까는 z0였지만 지금은 알파를 넣은 것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가 알파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얘는 왜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증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증명을 해보기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증명은 아닌데 이걸 이해하기 위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n번 미분한 게 오다 보니까 아까 배운 이 식에서 얘를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특별한 점 z0가 아니라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임의의 점을 넣고 싶어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c w-z fw dw z0가 아니라 일반적인 z를 넣고 싶은데 문자가 겹쳐버리니까 z 대신에 w를 넣은 겁니다. 그럼 이 식이 2파이 i 곱하기 fz죠. 근데 얘를 미분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부터 미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fz라는 것은 2파이 i를 나누고 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양변을 z로 미분하는 거예요. f'z. 그러면 ddz가 붙고 인테그랄이 있을 텐데 얘네 둘이 인테그랄과 ddz 얘네 둘이 자리 바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사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고 꽤 복잡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공식을 기억하기 좋다? 그냥 대충 좀 야매로 이렇게 끌어낸다? 이런 느낌인 거고 정확한 증명 방법은 아닙니다. 우선은 자리 바꿈을 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알맹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서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번에는 2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3으로 바뀔 거고요. 조금 규칙성이 보이십니까?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3번 미분하면 또 3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사실 여기는 n 팩토리얼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한 차수가 더 커져서 n 플러스 1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dz가 아니라 dw죠. 따라서 이 식이 도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시 적분 공식과 다르게 이 일반적인 코시 적분 공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조건을 보면 G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해석적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이 n자리는 우리가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n번 미분 가능하게 됐어요. n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n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하면 이 n이 무한히 커져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 번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몇 번 미분? 무한번 미분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해석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거기서는 한 번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게 없죠. 성립하는 예는 있어요. 사인이나 코사인. 얘네들은 한 번 미분 가능해도
무한히 미분 가능하죠. 근데 일반적인 실함수가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복소함수로 넘어오면 한 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몇 번 미분? n번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미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식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미분을 얻는 방법이 적분이에요. 미분을 얻는 방법이 적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로 n이 0일 때 n이 0일 때가 우리가 방금 배운 코시 적분 공식이죠. n이 0일 때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식인 거고 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는 주변 정보를 알면 소개값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코시 적분 공식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 일반적인 코시 적분 공식을 통해서 코시 부등식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인테그랄 c z-알파의 n 플러스 1 gz 이 식에다가 절대값 취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랑 같겠어요? 2파이 i n 팩토리얼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g n번 미분한 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식은 뭐랑 작냐면 ml 부등식을 생각해보면 인테그랄 c 절대값 gz 절대값 z-알파 n 플러스 1 절대값 dz. 근데 지금 경로 변경의 원리를 쓰면 어떤 c가 주어지든지 간에 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c라고 하는 것을 z-알파 이꼴 r.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등호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돼요? r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테그랄 c r의 n 플러스 1승 g의 절대값 dz 절대값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let gz의 절대값이 m을 넘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적분값은 뭐보다 작아지냐면 r의 n 플러스 1승 m 인테그랄 dz. 그럼 얘는 경로 c의 길이니까 그냥 2파이 r이 될 겁니다. r의 n 플러스 1승 n 곱하기 2파이 r. r을 약분을 해서 r의 n승분의 m 곱하기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식이랑 이 식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2파이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n 팩토리얼 분의 g를 n번 미분한 거 얘는 크거나 작다. 뭐보다 r의 n승 곱하기 m. 이거랑 같은 말은 g를 n번 미분한 거 그거의 알파에 대한 함수값은 r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m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는 코시 부등식이에요. 정리. 코시 부등식 z-알파 r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서 해석적이고 gz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이 m을 넘어가지 않더라. 위로 유계가 되더라. 그럼 뭐가 성립한다고? g를 n번 미분해서 알파를 넣은 값이 r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m 얘를 넘어가지 않더라. 그리고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우빌 정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우빌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루빌이라고 적기도 해요.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f가 정함수인 거예요. 복소 전체에서 해석적이다. 그게 같은 말로 정함수라는 거죠. 전 해석함수이다. 이때 절대값 f가 위로 6인 거예요. 즉 f가 6A이고 정함수이면 f는 무조건 상수함수더라. 얘를 증명해 보면 방금 위에서 코시 부등식을 배웠죠? 근데 지금은 f가 정함수니까 반지름과 사실 알파라고 하는 점은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n번 미분한 게 아니라 한 번 미분한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실은 모든 알파에서 성립할 겁니다. f가 정함수니까. 그러면 r의 n승인데 n 자리에 지금 1이 들어간 거니까 r분의 n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1이 나올 거고 f를 유계시켜주는 값 r분의 m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복소 전체에 대해서 해석적이니까 r이 무한히 커져도 성립해야 될 거예요. r이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은 뭐죠? 0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이
g 프라임 알파의 절대값이 0이라는 거고 절대값이 0이면 알맹이도 0이다. 미분해서 0이면 g 자체가 뭐였다? 상수함수다.